6월 26일 수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 완화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일제히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증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69%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95%, 0.8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6거래일 만에 크게 반등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중국 신용경색 우려 해소에 힘입어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영국은 1.21%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51%, 1.55%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5월 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하며 2006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5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도 전월 대비 2.1% 증가한 47만 6천 건을 기록하며 지난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6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81.4를 기록하며 5년 만에 최고를 보여 하반기 미국이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링타오 상하이본부 부주임은 상하이에서 열린 루자주의 금융포럼에서 중국은행 간 단기금리의 최근 급등은 일시적이며 인민은행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금리가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반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발표됐었던 경제지표가 모두 좋은 성적을 내놨는데요. 미국의 주택지표 그리고 내구재 주문, 소비자 신뢰지수까지 좋은 성적을 내놓으면서 시장 반등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가 차츰 완화됐다는 점도 호재였는데요.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장 막판의 낙폭을 크게 줄여서 마이너스 0.19% 정도로 마무리가 됐었죠. 하지만 이 낙폭을 줄였던 점은 국내 증시가 마감된 이후였고요. 따라서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재료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저점을 경신하며 마무리됐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5%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글로벌 증시가 반등으로 마감한 오늘 의욕적인 좀 국내 증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국내 증시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 점검하고요.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우려가 조금 줄어들었고 두 번째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 어제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좀 됐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5% 넘게 좀 빠졌죠. 거기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를 본다면 10시 이후부터 상당히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실망감, 우려감, 그리고 신용 경색 우려감 자체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어느 정도 돈에 대한 위축 상태가 좀 접어들면서요. 거기에 대한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 표출이 된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에 한국 증시가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낙폭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좀 마련했습니다. 중앙인민은행 자체가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그런 우려감 자체를 진화한다는 그런 뜻으로 어느 정도는 우려감을 진화하는 분위기가 좀 나타났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시중은행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지 않겠다 그런 뜻을 내비쳤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국의 우려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꺼지지 않은 불씨입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점화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고요. 대신에 버냉키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가 후발주자로 어느 정도는 생각 말고 앞으로는 중국을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증시에서도
일단은 버냉키 얘기보다는요. 지금은 중국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이슈가 됐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우려감이 완화됐다는 부분이 증시를 이끄는 상당한 버팀목으로 좀 더 작용을 했던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를 꼽는다면 바로 경제지표의 호조세를 좀 더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재 소비자 주문도 그랬고요. 내구재 주문 그리고 지금 신규 주택 판매자 지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까지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이 74.3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81.4로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이 좀 더 긍정적인 소비 회복 모멘텀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미국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기 회복 그리고 완연한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순환적으로 잘 돌고 있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미국 증시 그만큼 선진국으로 대변되는 국가들에서는 이런 모멘텀이 나타나겠지만 이머징 국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보시는 시각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냉키를 욕하는 이유가 미국만 지금은 경기 회복 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여타의 이머징 국가에는 이런 부분 자체가 파급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냉키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난제가 좀 끼어 있다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을 논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금값이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1275달러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모건 스탠리라든지 아니면 도이치방크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금값에 대한 하향 조정을 했죠. 그래서 1428달러 그리고 1313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금값 자체는 좀 더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예전만큼 1900달러 하던 시대는 예전에 투기적인 부분이 끼어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금값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금에 대해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급하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1%대로 하락하면서 연저점을 경신하는데 눈에 띄는 종목들이 바로 현대차 3인방이었습니다. 상대적인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 2분기 해외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고 올해 해외 판매 시장 예상치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좋은 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판매량 자체가 호조를 이룬다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좀 더 높이 기업을 평가를 하죠. 그래서 기업의 예상치 자체를 하향 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높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물량 자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상당히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그대로를 다 보지는 마시고요. 대신에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5월달 자료 지금까지 나와 있던 자료까지만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0.6%가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바로 SUV 판매인데 SUV 판매를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64.6%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승용차보다는 SUV 시리즈가 좀 더 마진 차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좀 더 호전되는 결과치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영업이익이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환율적인 부분이었겠죠. 하지만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6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매기세가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관이 아무런 저가 매수세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환율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업 실적에 뒷받침되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보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시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기아차 같은 경우 아직까지 추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환율 부분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기관의 수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이끄는 장이 아니고 지금 기관 자체만의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지금은 랠리를 펼쳐줘야지 다시 한 번 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시장은 지금은 현금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많이 두셔야 되는 시기고 거기에 대해서 제한적인 상승은 이때 지금은 추세적으로 크게 상승하기에는 좀 더 어려운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점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현대차 3인방, 결국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이 기관만 추종한다면 상승폭은 짧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요? 네,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고요. 예. 그중에서 뭐 한 개 뽑는다면 꾸준히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업체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동공업이라는 회사를 좀 선택을 했고요. 네.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농기계 1위 업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뭐 낯선 부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뭐 우리 500만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트랙터라든지 아니면 콤바인 그리고 기항기를 만드는 국내 시장 3분의 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거기에 대해서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98% 그래서 독과점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꾸준한 매출처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첫 번째로 강점을 들 수 있겠고 국내에만 허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수출도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그리고 일본에까지 수출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의 변동폭보다는 지금 좀 더 적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치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대동공업을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전에 상당한 시세를 7,640원까지 주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시장에도 큰 여파는 좀 왔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대신 지금 하단에 121선하고 60일선이 물려있죠. 그만큼 121선의 평균적인 가격 자체가 지금 6,000원대 그리고 60일선 평균적인 가격대가 6,000원대라고 보시면 여기에서는 강한 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보시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6,150원 정도를 우리가 매수가를 좀 더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000원대를 손절가로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목표 가격은 6,500원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종목을 신규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면서 쉬어갈 때다라는 입장이신데 굳이 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꼽자면은 오늘 대동공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6,500원인데요. 손절 가격 6,000원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 분석해볼 테마는 어느 쪽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군은 그 중국 관련주인데요. 지금 중국 수혜주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외 증시가 하락세를 많이 타는 와중에 특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수혜주들도 역시 약세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장중에는 5%까지 빠졌다가 거의 막판에 끝날 무렵에 급반등을 해서 보합선까지 올라왔던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반전의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최근 들어서는 이 중국 증시가 계속 하락세를 타면서 그 내수나 그다음에 중국 내수나 그다음에 유통 쪽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특히 이제 화장품 업종이 최근에 가장 큰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면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외국인들만 상대로 판매를 하던데요. 거기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판매 상품이 다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국인들한테 이 국내산 화장품이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그 내수 경기가 축소되면서 그런 종목군들이 매출에 아무래도 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쭉 살펴보셔도 대표적으로 에이블 CNC가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리다가 올 4월 달부터 주가가 꺾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있죠.
한때 주가가 9만 원대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3만 원대의 진행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4, 5년간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그것이 꺾어지면서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대규모 정리가 나오고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제닉 같은 기업들도 장기간 하락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6만 원대를 넘게 주가가 형성되다가 지금은 17,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또 전통적인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130만 원대에서 지금은 88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나마 매출 기반이 제일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화장품 업계가 그동안 계속 호황을 누리다가 최근 들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고요. 최근에 그래도 가장 좋은 진행을 보이는 종목군이 코스맥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가의 하락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최근에도 계속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큰 이탈이 없었습니다만은 요 며칠 사이에 워낙 시장이 좀 강하게 빠지는 바람에 주가가 좀 강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국 내수 경기 관련주는 당분간은 좀 더 약세를 띠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갖고 계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반등 줄 때 좀 현금화를 시키는 대응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화장품주들이 신저가를 속출하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등을 줄 때 그때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6월 19일에 말씀해 주셨던 지능기업 그리고 5월에 말씀해 주셨던 스페코 오늘 진단해 주신다고요? 예,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M&A를 이슈로 해서 주가가 급등세를 좀 탔었던 종목이고, 말씀드리고 역시 시장이 약세를 타니까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어제 이제 수주 공시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현재로서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진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시장에는 코스닥 시장이 이미 그 5% 넘는 폭락을 했고 개별주들이 대부분 급락을 했던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좀 숨통이 틔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추가 상승이 좀 나온다라면은 그 아침에 떴을 때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시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가 저번에 저점 찍고 한번 상한가 치고 돌파를 할 때도 수주 공시를 바탕으로 주가가 상한가 2번을 치고 그 다음날도 10%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 어제도 역시 그런 식으로 반등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 주체가 그런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스페코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중 상한가를 갔다가 장 마감에 좀 밀려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애초에 소개를 드릴 때 전쟁 관련주지만 기업 가치가 좋다, 저평가된 주식이다, 그리고 또 2달 이상 하락을 해서 지금은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에서야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의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시고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능기업 그리고 스페코에 대한 AS를 받아봤고요.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캠시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포인트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했고요. 45%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한 면이기 때문에 추세는 현재로서는 어쨌든 중기 추세도 좀 깨졌고 상황도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그 일시적인 과매도 현상 때문에 단기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시장 전체가 지금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추세가 깨졌지만은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다 과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나 그 다음에 보유 전략을 써서 반등 시 대응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241선 이평선도 이제 지지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지지를 기대하고 있고요. 뭐 형태는 역시 기술적 반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350원에서 2,4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2,900원 정도 잡으시면 무난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2,100원 정도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시스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 연구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브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주식 좀 빠졌다고 기죽지 말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또 연저점으로 내렸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1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또 선물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장 마감 이후였지만 중국 증시도 낙폭을 좀 줄였고요. 앞서 글로벌 증시도 반등하며 마무리됐는데 오늘 좀 국내 증시 반등이 나와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예,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저때 이번에 중국 증시 보세요라고 했는데 중국 증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뭐 그때 이제 줄 끊는 게 그대로 있네요. 2370, 2300에서 제가 이제 2000까지 갈까 중국 증시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통계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중국 증시도 전저점 2000포인트 이하는 낙폭 과대다. 그리고 통제 국가인 중국이 어쨌든 간에 어제 장중에 5%를 올리는 이런 모양. 이거는 나쁜 모양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이제 국회의원들 욕을 무지무지하게 했는데요. 최근에 이건 참 기관 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관은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앞제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아마 기관 펀드 매니저들 회의할 건데 이 방송 보고 좀 자각을 해라. 길 가다 돌 맞으니까 좀 조심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장 자체가 굉장히 침울합니다. 침울하다. 이렇게 보는데 일봉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주봉을 보시면은 주봉이 이번 장이 2000포인트에서 1966포인트에서 2057까지 가면서 거기에 3분의 2 빠진 62% 빠지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주가가 또 빠져도 이미 다 물린 상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코스피가 어제는 빠졌죠. 24포인트 빠졌는데 선물은 다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런 국면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가 반등을 조금 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반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나왔으니까 일단은 한번 버텨보시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코스피는 제가 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코스닥이 문제인데 어제 이제 저를 이제 욕했던 분들도 많은 분들이 저는 코스닥 이거 왜 우회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회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서 코스닥을 손절며 치는 건 아니다. 코스닥이 이제 반등할 자리냐? 반등은 워낙 낙폭과 어제 이제 코스닥이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주식 승천에서도 말씀드리고 코스닥이 좋을 때 신용이 5조 4천억까지 갔다. 내가 여러분 여기가 코스닥 여러분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무덤이 돼버린데 뭐 제가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책임을 정한다. 그렇지만 제가 뭐 코스닥이 미워서 코스닥을 욕을 하겠습니까? 코스닥 미워서 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물미기니까 코스닥이 잡놈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코스닥에 첫째 이제 첫 투매가 나왔죠. 첫 투매가 이제 여러분 신용 반대매매 예상 투매들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코스닥이 일단 주춤주춤하지만 반등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이 제가 이제 480 간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갈 줄 저도 이제 진정난 몰랐습니다만은 일단 코스닥이 480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하락을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코스닥주도 반등한다는 것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상위 종목 셀트리오이드 이제 이 파라다이스, CJ 쇼핑, 서울반도체, 동서 이렇게 큰 종목들을 사셔야지. 여러분 갖고 있는 뭐 쾌쾌쾌쾌쾌 뭐 이런 종목 테마주 내가 테마주 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주식들도 반등한다면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여러분들 일단 코스닥주도 해야 된다. 코스닥도 급등주를 노리려고 개별주 하는 것보다는 코스닥주도 반등하면은
어쨌든 간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상처가 크겠지만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가지고 제가 볼 때 종목 교체를 과감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제 집중적으로 했죠. 하고 이제 중국 증시가 5% 빠지다가 휙 돌렸어요. 오늘 또 중국 증시 봐야 되겠죠. 예, 중국 증시 보는 그런 모양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국 증시 안 보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 계속 기관만 코피가 주르주르 흐르는 그런 장세입니다. 이제 참 개인만 코피를 흘러가는데 어제 개인들이 손절매치고 어제 또 물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는 복지부동 자신 없는 분들은 복지부동 그리고 선물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콜 단타에 진입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장이 심하죠.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1900포인트 이땅 하방이다 신저가 나는데 지금이 뭐 국정원이 뭐 중요하고 NLL이 뭐 중요합니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다. 제가 볼 때는 표로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장 자체는 여러분 낙폭과대 산이 깊고 돌이 깊으면 산이 깊습니다. 깊으니까 좀 반등할 거다. 근데 그 반등 자체가 아직까지 점진적으로 되지 급등하는 그런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장이 이틀 동안 특히 이제 이틀 만에 100포인트로 빠졌기 때문에 이틀 만에 100포인트 빠진 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불가항력적입니다. 이럴 때 이제 기관이 받쳐줘야 되는데 기관들은 개인들 등치려고만 생각하거나 있는 부분. 제가 볼 때 기관도 앞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 집 세 놓으실 때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의 펀드 매니저라면 집세를 놓지 말고 집세를 한 500% 올려가지고 알거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상해종합증시가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상해증시를 오늘 또 계속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선물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또 뚜렷하게 보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엄청나요. 미결제 약정 11만 5천 피입니다. 11만 5천 개인데 미결제 약정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미결제 약정이 실제로 6월물, 9월물로 넘어온 미결제 약정이거든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만 위안스러운 게 어제 이제 0.5p 반등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속 여러분들께서 손절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진짜 단무지를 한번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번에 장이 도적같이 왔죠. 도적같이 왔는데 반등도 도적처럼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쓸데없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증권사들이 뭐 쓸데없이 지나고 빠지고 나니까 뭐 1750에서 1900 뭐 한데 빠지기 전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문가들도 저도 뭐 전문가입니다만은 우리 전문가도 자각해야 되는 게 빠진 후에 이야기하지 말고 빠지기 전에 빠질지 안 빠질지 해야 되는데 양다리 걸치가 다리 다 째져본 후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중국 증시가 오늘 또 여러분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중국 증시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중국 증시하고 지금 한국 증시만 계속 물먹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중국 증시를 꼼꼼하게 더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중국 증시와 한국 이게 이제 붉은 게 중국 증시고요. 검은 게 한국 증시고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고 일본 지수는 아직까지 뗀뗀해요. 아베노믹스 욕할 거 없습니다. 아베노믹스 잘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이럴 때에서 우리도 대동단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증시만 보시면 된다. 그리고 기다리는 반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아시고요. 여러분 오늘 또 복지부동 하시고 짧은 매매 하실 분들은 공격적으로 매매 하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성하라 기관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천남 신청환입니다. 오늘 장 반등 가능하겠고요. 코스닥 단기 반등만 가능하고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라는 말씀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현대차입니다. 자동차 및 부품 관련 회사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차량 정비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부문의 매출이 85%, 차량 할부 금융 및 결제 대행 업무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 부문의 매출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계열사인 기아차, 현대하이스코, 현대모비스 등이 안정적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3000%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20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2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9만 7천 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현대차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받아봤고요. 어제 주셨던 셀트리온 AS를 받아보겠습니다. 2대 주주 테마색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에 나선다는 소식에 어제장 장중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의 AS 및 현재 시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셀트리온을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요. 장중 4%, 어제 장중 폭락장에도 장중 4%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플러스로 마감한 종목입니다. 일단 그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테마색이 1,500억을 다시 투자함으로써 다시금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차분히 관망하시면서 단타와 단기 승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 500만 원 선에서만 소액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서 현대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초가의 하락 후 12시 정오까지 기분 좋게 상승을 하다가 오후에 중국발 악재로 장후반 거의 투매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2000 종목 중에서 부실지를 제한 정상적인 종목이 약 30개 정도 상승하였고요. 나머지 98%에 가까운 1950개의 종목은 거의 하락, 투매에 가까운 추세였습니다. 하한감이 10% 이상 하락 종목이 200종목, 5% 이상 하락 종목이 약 800개 이상이었는데요. 거의 투매성에 가까운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심할 때는 개인들의 신용 미수로 인한 투매가 계속 나와서 코스닥을 들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의지와 생각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지금 어떠한 자금을 동원하시더라도 투매성 하락장에는 팔지 마시고요. 버티시 바랍니다. 어차피 신용 쓰신 분들은 신용을 빨리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우량주로 신용 물량을 교체한 후에 시장이 안정될 때는 다시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일부 교체하면 깡통 계좌는 막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큰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부터는 시장이나 종목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달 내내 하락하다가 어제처럼 종목이 폭락해도 관망만 하는 정부나 관련 부처 수장, 공무원들은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인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후진국이고 공산국가인 중국 정부도 어제 하락 이틀 만에 바로 정부 정책을 내놓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민생정부 떠들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AS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6월 26일 수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증권은 미디어플렉스를 꼽습니다. 2분기 실적 급증이 예상되고요. 중국의 거대 영화사와 합작 파트너로 중국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은 삼성전자를 신규 편입합니다. 2013년 갤럭시 S4의 글로벌 판매량 증가 기대에 따라서 2분기에서 3분기 양호한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최근 디램 가격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반도체 부문의 실적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한화투자증권은 KH바텍을 꼽습니다. 2분기 실적이 이전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2013년 실적 개선과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여전히 주가 상승 여력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32,000원으로 잡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인데요. 하나금융을 꼽았습니다. 보유 자사주 매각 시기를 연기하면서 단기 물량 부담 우려는 곧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2분기 실적 부진 예상되지만 과도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 49,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제일모직을 꼽았습니다. 3월부터 흑자 전환하기 시작한 편광필름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는 매출액 증가와 함께 엔화 약세 영향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5천 원 유지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신영증권 연결해서요. 오늘장 자세한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들어보고요. 신규 편입 종목이었던 미디어플렉스 자세한 설명 함께하겠습니다. 신영증권 대치지점의 정선웅 대리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버냉키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이후 증시가 충격을 받았었고 이제 또 중국에 대한 우려도 겹친 상황인데 일단 어제 인민은행에서는 급한 불은 꺼주는 것 같았어요. 글로벌 증시도 앞서 반등을 했고요.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어제까지 아무래도 그 중국 시장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좀 유동성 위기 우려 때문에 뭐 한때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1,900을 하회할 정도로 좀 지수 하락이 좀 있었는데요. 또 어제 주문 실수로 추정되는 선물 매매로 인해서 장중에 코스피가 좀 급등락을 보였는데 그 영향은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어제 특징은 이제 코스닥 투매 현상이 좀 가속화되면서 5.44%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오늘은 좀 반등이 주목되는 좀 시점입니다. 그 어제 그래도 다행히 중국 인민은행에서 그 중국 그 금융 경색에 대한 우려를 진화하는 목소리가 좀 나와가지고 증시는 좀 긍정적인데요. 아무래도 완화된 투자 심리가 오늘 증시에 어떤 작용을 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어제 간밤에 미국 경제 지표가 좀 발표됐는데 양호한 수준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아무래도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내구재 주문도 전달 대비 3.6% 증가했고 또 대도시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실러지수도 4월치 전년 동기 대비 한 12% 정도 급증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일 수 있었고요. 또 글로벌적으로 미국에서는 안정적인 지표가 꾸준히 나오고 또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이런 쪽에서도 정책 당국에서 진화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면서 아무래도 바닥을 확인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 시점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네. 저희 쪽에서 신규 편입한 종목 미디어플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2분기 실적이 좀 급등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그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흥행 성공으로 2분기 영업 손익이 전년 동기에서 한 4억 원 적자에서 22억 원 흑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그 창조경제 육성과 그 영화계 동반 성장 수혜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에도 우호적이어서 그 지하 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불법 영화 온라인 시장도 단속한다는 부분 때문에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7월 17일 날 한중 합작 영화인 미스터고 개봉이 예정되고 있는데요. 중국 거대 영화사와 합작 파트너로 그 지분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화가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 대치지점의 정선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수요일장 출발을 2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는 1783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단 0.1% 정도 오른 수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어제 5% 이상 내렸었던 코스닥의 예상지수는 1% 내린 47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일정들 알아보면서요. 오늘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는 순서 이어갑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먼저 오늘 예정된 일정들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뭐 국내외 그리고 에 대한 좀 이슈가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EU 재무장관 회의가 오늘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EU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우리가 잡는다면요. 부실 은행에 대한 정리안, 합의에 대한 여부를 체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또 이에 따른 또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 금융권들에 대한 또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또 이슈도 또 시장에 또 일단락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 삼성전자에서 LTE A용 갤럭시 S4에 대한 출시 예정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금융에 대한 민영화 방안 발표, 그리고 오바마의 아프리카 삼국 순방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쪽에서는 경제지표 하나의 발표가 있는데요. 6월에 기업 경기 실사지수 PS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된다는 점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오늘 1분기 GDP 확정치,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의 지표 발표, 그리고 독일 쪽에서는 IF 경제 전망, 그리고 7월 달에 있는 GfK 소비자 신뢰지수의 발표가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황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지금 예상지수가 1784,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476포인트를 좀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전일 기준으로 하나 이야기해드렸던 것이 있죠. 바로 1770포인트 구간대에서는 시장의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차 지지 구간으로 놓으면서 대응을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1770포인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지금 이 1770포인트를 중심으로 전일 우리 국내 어떤 하나의 증권사가 선물 주문 실수로 인해서 갑자기 지수가 1800포인트 보합권까지도 한번 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었는데, 결국 이 1800포인트 전후로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의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일단 1770포인트에 대한 1차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1770포인트를 이탈한다면은 그 이후에 시장의 하단 밴드는 더욱 강력한 1720포인트가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코스피보다 사실 코스닥장이 어제 전일 기준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에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을 모두 좀 장악하면서 밀린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도 지금 한 가지 좀 긍정적인 팩트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 하락에 걸리는 구간대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코스닥에 대한 자기 투매는 어제로서 다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만약에 외국인 이렇게 보죠.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순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수급적인 동향을 놓고 본다면 우리 외국인과 기관투자들이 코스닥을 마창 만판에 다시 전부 다 순매수에 대한 그 흐름으로 좀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월봉상으로 코스닥을 놓고 보면요, 좀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월봉에서 120선이 나오고 5일선과 60일선이 정배열로 들어온 것이 지금 코스닥 역사상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제 보조지표인 일목도 구름층에 좀 나와 있어서 이번 달 말까지는 다시 한번 급반등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월봉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정배열이 지속기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지속기간이 최소 1년 넘게, 그리고 18개월 이상 버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거는 최소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선은 쉽게 이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번 달 6월 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6월 28일 기준까지 시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496포인트, 약 한 500포인트 수준까지는 다시 회복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코스닥은 다시 시작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인지 우리 외국인들은 코스피 기준을 놓고 보면 계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 장세를 놓고 본다면 사실 팔다가 다시 샀다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코스닥은 이제 반등 성산에 좀 놓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다우지수의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사실 해외 증시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자리이죠. 이 다우존스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차트가 올라온 모습을 본다면은 수많은 더블딥 그리고 유로 위기에 대한 신용 위기까지 거치면서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코스닥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1998년도 이후부터 지금 제대로 된 첫 파동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코스닥 월봉 기준으로 이번 달은 한 500포인트 수준 다시 한번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강조드린다면은 월봉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버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코스닥장의 투매 한 6% 정도 빠졌음에도 6% 정도 빠지면서 좀 많은 투자분들이 심란해 하셨을 텐데, 오히려 지금 자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다시 새로운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다는 점,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가 조금 누그러졌다는 점이 오늘장에서 단비로 작용할 수 있을지 오늘장 흐름도 서울경제TV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